드론은 움직이는 기계적 동작의 문제고요. 인공지능은 일종의 프로그래밍된 컴퓨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봇을 움직이는 데는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데 비해서 인공지능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속도가 무한적으로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대처가 인공지능이 훨씬 더 빠르고, 오히려 뭐 이 기계공이라든지 뭐 환경미화라든지 정원사라든지 단순 배관공이라든지 이런 노동직에 대한 기계에 의한 대처는 우리 생각만큼 크게 빨라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과거에 전문 영역으로 이렇게 불리우던 부분이 의사라든지 뭐 회계사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래머 같은 부분들이 더 빨리 없어질 거다 라고 최근에 그렇게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어제 그제 이틀을 이세돌 9단에 이겼습니다. 첫날은 실수도 좀 있었고 이세돌 9단에, 그래서 뭐 진 이유가 뭐 분석이 됐는데요. 분석이 됐다기보다는 억지로 좀 맞추었죠. 둘째 날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또 저쪽에서 특별히 이길 만큼 잘 둔 것도 없고, 엉뚱한 수도 많이 뒀는데 어떻게 해서 졌는지도 모른다. 즉 분석이 안 되는, 인간계에서 나올 수 없는 수를 뒀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졌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상한 수를 몇 개 뒀는데 나중에 그것이 뒤에 와서 보니까 이기는 수로 연결된 수였다. 즉 그리고 이 알파고가 여기저기 좀 정신이 없게 두어서 사실상 좀 이세돌 9단의 정신을 흐트려 놓고 결국은 나중에 막판에 이 자신의 수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뒤늦게야 이렇게 프로 해설 기사들도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실상 중반 이후에 지고 있었는데도 이기고 있다라고 잘못 해석한 한국의 기사도 많았습니다. 솔직히 뭐 조은현 9단이 뭐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가니 어쩌니 하지만은 대한민국 바둑계는 초상이 났습니다. 이기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고요. 100만 불 12억을 어떻게 받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문 열어보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 알파고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서 바라봐야 될 부분은 1차 산업혁명은 그야말로 엔진에 의한 기계화, 2차 산업혁명은 석유와 전기의 이용, 3차 산업혁명이 원자력이나 뭐 정보화라 본다면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가? 산업혁명이 이루어질 때마다 결과론적으로 인간에게 수많은 부가가치를 가져다 주면서 인간에게 이 여러가지 산업혁명의 대가를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옛날보다 더 잘 살게 되는 것이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이랬죠. 그런데 최근에 있어서 자동화와 IT화가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는 일자리를 뺏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이것은 화이트 칼라나 블루 칼라 전문직 영역에서 공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같은 이런 인공지능에 있어서 이렇게 좀 찬양을 보내야 될 것인가. 어제 뭐 보면 이걸 대단하다, 인공지능이 대세다, 한국도 빨리 따라가야 된다 이러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이 과연 인간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기계 때문에 인공지능 때문에 죽어나가는 세상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일자리라는 측면이나 소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자,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을 하면요, 인공지능이 어지간한 분야의 전문직이나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직종을 없애버릴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술의 발달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소득을 골고루 나누는 게 아니라 기술의 발달이 소득을 편중화시키고 양극화를 갖고 오며 소수의 부자와 슈퍼리치와 다수의 빈곤층을 갖다가 나누는 이런 양상이 된다면 그런 기술의 발달이 인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아니, 바둑을 사람이 둬야 그래도 바둑 기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저 프로 기사들, 그리고 바둑 학원부터 시작해서 온갖 바둑과 관련된 잡지, 뭐 TV 프로 해설, 기원 한두 개겠습니까? 바둑판, 바둑알 만드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바둑을 이제 앞으로 AI가 두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실업자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인류를 위해서 행복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바둑 분야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게 바둑 분야뿐이겠습니까? 사람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세상이 왜 좋은 것인가? 이게 어느 시점까지 이렇게 자꾸 예를 들어서 슈퍼리치 회사들, 뭐 IT 기업이라고 부르는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르는 회사들은 떼돈을 벌고 앞서 나가기 위해서 자꾸 이런 거를 개발하겠지만은 그런 개발이 한번 보시면 미국에 시세 총액 100조가 넘어가는 엄청난 회사들이 많은데 IT 기업들 그런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요 몇천 명밖에 안 됩니다. 과거 같으면 수십만 명이 근무해야 그런 성격의 회사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월마트가 낫지 저임금 주더라도 이런 구글 같은 회사가 나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각은 결여된 채 인공지능을 그냥 경탄하거나 뭐 기계에 의한 인간 지배 같은 그거는 그냥 터미네이터나 나오는 소리고 정말 기계가 사람을 죽이는 시대죠. 옛날에 뭡니까?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하는 앵클로즈 운동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기계에 대해서 저항하는 운동이 산업혁명 과정에서 많았는데요. 이제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정말로 기계가 사람을 일자리를 잡아먹고 있죠.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부족한 것 같아서 알파고의 이 성전에 마냥 찬양을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호기심인데요. 자, 우승자에게는 12억, 즉 100만 달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5판 두어서 3판 이상 이기는 사람은 12억 달러를 가져가는데 그러면 알파고가 이기면 뭐 이거는 뭐 알파고가 가져갑니까? 그걸 가져가서 어디 기부합니까? 궁금하고요. 우승 상금 외에 이세돌 그 구단은 대국료로 5판을 모두 두는 대국료로 1억 8,200만원 2억도 안 되네요. 5판에. 그럼 한 판당 얼마입니까? 한 4천만원. 그리고 판당 승리수당 2만 달러. 그래서 5판 다 이기면 1억 2,100만원인데 자 그러면 이세돌 구단은 확정적으로 챙길 수 있는 돈은 1억 8,200만원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이 승리수당이 한 1억이고요. 그러면 합쳐서 한 뭐 3억 미만. 그럼 우승까지 하면 12억에서 한 최대 15억 정도 벌 수 있는데요. 근데 이 구글이 이걸 홍보해가 지금 벌어들이는 돈은 몇천억을 벌어들였다고 보는데 이 좀 불합리합니다. 이세돌 구단이 이겼을 때 한 판당 이겼을 때 예를 들어서 한 100억씩 받는다 이러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부당한 게임이 어디 있나 싶기도 합니다. 참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 순수하게 책만 파는 서점이 몇 개쯤 된다고 보십니까? 1559개랍니다. 20년 동안 70%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야, 이 정말 진짜 놀랄 부분인데요. 이렇게 서점이 없어지고 또 요즘 책 안 읽는다고 얼마 전에 한 신문이 특집으로도 이 보도를 했죠. 1년에 뭐 7권도 안 읽는다. 젊은 사람들이. 근데 서점이 이렇게 멸종하면서 인터넷에 얄팍한 지식들이 이걸 대체하면서 요즘 나타나는 젊은이들의 충동적이고 적흥적이고 얕은 수준들이 다 이런 책을 짜는 데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근본적인 지식은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LED 뭐 화면이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는 지식이 저는 깊숙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종이 책이나 종이 신문을 통해서 지식을 갖다가 쌓을 때 더 깊숙하게 이렇게 지식이 축적이 되고요. 또 책 같은 경우에는 뒀다가 자기가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고 하면서 그것이 순수하게 의미 있는 지식이 되는 것이죠. 인터넷에서 순간순간 단편적으로 잘라낸 지식들은 순간 필요할 때는 쓰였다가 나중에는 다 없어지는 거고 본질적으로 그 지식이 구축되는 이 과정들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결론만을 가지고 뽑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봐서는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서점이 커피 전문점보다 뭐 한 10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세상이 정상적인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수조 원의 빚이 있을 건데요. 막대한 부채와 또 청렴도 평가에서는, 또 기관 평가에서는 이 낮은 점수를 얻고 있는 이런 서울시 내 5대 공기업 대표들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억대 연봉만 받는 게 아니라 회사 경영은 어려운데 최대 임금은 1,000만 원까지 올랐다. 참 뻔뻔한 사람들인데요. 자,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 SH공사 대표 연봉이 1억이 넘었고요. 서울메트로가 1억 2,500만원, 서울농수산식품공사 1억 2,200만원, 서울도시철도공사 1억 2천만원, 서울시설관리공단 1억 1,600만원, SH공사 1억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인상액이 SH공사와 농수산식품공사는 각각 1,000만원, 도시철도공사는 300만원, 서울메트로와 시설관리공단은 200만원씩 올랐는데, 문제는 이들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이 기관평가나 청렴도에서는 평균 이하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SH공사는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으로 내려갔고요. 또 작년에는 5등급까지 기록했답니다. SH공사의 청렴도 평가는 매년 내려가가 작년에 5등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설관리공단은 4등급,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는 3등급입니다. 자, 이렇게 이 청렴도는 낮은 기관들의 대표가 연봉만 챙기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뭐라고 있습니까? 근데 이들 5대 공기업의 부채 규모가요 21조 6천억이랍니다. 상상도 안 되는 부채를 안고 있는데 대표들의 월급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옳냐는 겁니다. 또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재임한 공기업 대표 서울시 산하 11명의 업무 추진비는 개인별로 월 261만원이고 메트로 대표는 월 358만원, SH공사 대표는 227만원을 썼다고 합니다. 자, 개인 기업 같으면요, 회사가 이렇게 빚이 많으면 월급을 올리기는커녕 깎아야 되고, 또 뭐 이 업무 추진비니 판공비니 이런 것도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이런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이 이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게 올바른 시정이라고 생각하는지 박원순 시장한테 묻고 싶습니다.